문구를 봤을 때는 이분 성격이 보통이 아닌 것 같네요. 저는 제가 버는 소득의 한 2, 3년치 이상 손해보더라도 바로 이혼할 것 같아요. 이혼 소송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바로 협의하고 내가 다 줄게 해가지고 일단 처음에 그냥 바로 이혼해버릴 것 같아요. 그럼 우리한테 소리가 안 들어오시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아내와 이혼하고 싶습니다. 제가 결혼생활을 하며 느낀 문제와 고민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연을 올리신 분의 가장 큰 걱정은 와이프가 경제관념이 전혀 없다라는 점이에요. 예금, 적금, 주식, 부동산 이런 것도 전혀 모르시고 재테크에도 관심은 없으시면서 한편 즉흥적으로 과소비는 매우 즐겨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처가에서도 누구는 사위 덕에 근사한 아파트에 산다더라, 해외여행 간다더라 막 이런 말을 눈치 없이 자꾸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또 아내가 굉장히 성격이 불같아서 택시기사랑 싸워서 때려가지고 법원에서 벌금도 받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처갓집에 500만 원, 700만 원, 1000만 원까지도 몰래 주었고 이게 들켰는데도 미안하다거나 사과는 없이 장모도 부모인데 당연한 거 아니냐 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가난하면 더 알뜰하고 살림도 잘하고 돈도 귀하게 아껴줄 줄 알았는데 제가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이혼을 하려 해도 엄청 힘들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이분은 안 해주겠죠. 여기 보면 남편분이 내 아내는 재테크에 막 일자무식이다 이런 부분 불만 토로하잖아요. 제가 보기엔 이분 진짜 재테크 잘하네요. 남편을 통해서 신분 상승을 꾀하려고 하는 분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재테크의 고수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일단 남편분께 제 명함을 보내드리고 싶네요. 본인이 경제활동을 해서 맞벌이로 번 돈을 친정에 갖다 주는 거면 또 그렇다 쳐도 저도 이제 소비할 때 남편하고 상의해서 하거든요. 물론 제가 번 돈을 쓰는 거지만 경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분은 자기가 번 돈도 아니고 남편이 번 돈을 그것도 1000만 원씩 갖다 주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제목이 사실 좀 이상하고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가지고 다 좀 경제관념이 없다거나 이런 건 아닐 텐데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제목이 일단 마음에 안 들기는 하고요. 근데 일단 본문 내용에는 저도 당연히 공감이 돼요. 결혼이나 이혼이나 경제적인 요소가 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결혼해서 조건이나 경제력을 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약간 안 좋게 보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조금 다시 생각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경제력이나 조건을 본다고 그게 부끄러워할 일도 아닌 것 같고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니까 충분히 이제 결혼할 때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저는.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지만 돈이 없으면 거기서 오는 불안함과 불행함이 있는 것도 맞거든요. 특히 또 최근에 저는 사행성 투자, 주식, 비트코인 이런 것들 때문에 가정 경제가 파탄나서 이혼하러 오시는 분이 되게 많이 상담했거든요. 그걸 보면은 경제적인 부분이 결혼관계를 유지하냐 아니면 이혼하느냐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거든요. 이 남자분이 잘못한 거예요. 가난하면 착할 것이다. 그게 자기만의 편견이었던 거죠.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사는 분들은 재테크에도 관심도 많고 알뜰하실 거지만 가난한 이유가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이분이 간과하신 게 문제이신 것 같아요. 저희 교수님이 첫 수업 때 그러셨어요. 다른 교수님인데 너네가 신분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결혼을 잘하거나 좋은 집에 입양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도 그런 생각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아까 이혼 얘기 잠깐 나왔는데 이혼하더라도 이거 쉽게 이혼 안 해줄 거고요. 양육비라든지 이런 것도 계속 요구할 거고요. 좀 멀리 아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 같은 경우는 양육비로 한 1년 이상 소송 끌다가 이렇게 좋게 마무리하려고 해가지고 끝냈는데 양육비도 몇백만 원씩 매월 나가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이혼을 하고 나서도 금전적인 요구를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애들은 데리고 있다 보니까 애는 좋은 환경에서 키워야 되지 않겠니라고 하면서 이제 계속 추가적인 지출을 요구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도 약간 그런 마인드를 가진 여성분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일단은 빨리 이혼하시는 게 좋아요. 혼인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재산 분할을 해주어야 할 몫이 커지거든요. 하루빨리 마음 정리하시고 재산 분할을 좀 최소화해서 주시고요. 양육비도 스타트 라인을 좀 낮게 잡아서 합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은 10중 8구 3년 안에 또 양육비 증액 심판 청구 들어올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스타트 라인에서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팁입니다.
아마 댓글들도 대부분 다 이혼하라고 나왔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내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혼을 하게 되면은 더 이상 남편으로부터 어떤 금전적인 이익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혼을 쉽게 해주지도 않을 거고, 이런 경우에 이혼 안 하겠다는 입장으로 가시게 되면 소송이 1년 이상 걸리시거든요. 최대한 빠르게 결과부터 시작하시고 이혼 소송도 진행하시고, 일단은 상의되지 않은 500, 700, 1000 이런 돈들이 친정으로 막 건너갔었잖아요. 그냥 뭐 생활비를 보태주는 수준을 넘어서는 재산의 은닉, 처분으로 볼 수도 있는 수위의 금액이라 생각 들거든요. 이분들이 뭐 근로소득자라고 한다면 굉장히 큰 돈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입증을 해서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다라고 얘기해 봄직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거 말해주세요, 변호사님. 어떤 거요? 택시 운전기사. 오케이. 아, 제가 부끄러워서 못 살 걸, 우리 집을 싼 거. 뭐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이게 아내가 돈을 준 게 아니고 뺏긴 걸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남편하고 이렇게 잘 찾아가가지고 이거를 뭐 추심하듯이 이렇게 돈을 받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이 문구를 봤을 때는 이분 성격이 보통이 아닌 것 같네요. 근데 기초생활수급자분들 다 그렇지 않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의 마인드 자체가 스스로 뭐 자립해서 독립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기보다는 이거 그냥 하나 호구 잘 물어가지고 역전 드라마 써보겠다라는 진짜 그런 나쁜 근성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여기 30대 후반 남자니까 저도 뭐 비슷한데, 저는 제가 버는 소득의 한 2, 3년치 이상 손해보더라도 바로 이혼할 것 같아요. 이혼 소송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바로 협의하고 내가 다 줄게 해가지고 일단 처음에 그냥 바로 이혼해버릴 것 같아요. 그럼 우리한테 의뢰가 안 들어오시잖아요. 아, 근데 그걸 다 준다 해도 협의혼이 될까요? 그저 안 될 것 안할것 같기는 같아요. 해요. 제 생각에 이 여자분은 많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네. 그럼 이 남자의 소득과 집안의 돈까지 다 자기 것처럼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그 미래 가치까지 다 따져본 다음에 그에 상응하는 합족한 돈을 받지 않는 다음에 절대 이혼 안 해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해야 돼, 빨리. 그쵸, 왜냐하면 네.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하라는 말이 망설이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혼만 늦어질 뿐이에요. 그리고 이혼이 늦어지면 뭐? 기여도, 혼인기간을 기여도를 따지는 데 중요한 요소로 보는데, 혼인기간이 길어지면 전업주부의 기여도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산 분할 덜 뺏기고 싶으시면 서두르셔라.